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상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최신 경제 시황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에 대해서 역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스닥이 결국 3% 하락으로 시작해서 2%로 상승으로 마감한 역사로도 얼마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로는 일단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알고리즘입니다. 결국 대량 매매와 매도가 최적화된 이 알고리즘의 작용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매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결국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기관들이 풋옵션과 해지를 적절한 조합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공매도 거래자들이 수익 포지션에 접어들면서 차익을 수익화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해제하고 또 알고리즘의 매수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쇼 커버링에 들어절면서 많은 커버링이 있었다는 이유가 결국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내용인데, CPI가 분명히 수치적으로 보면은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와주면서 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오른 부분들을 제가 잠깐 띄워드리면, 자, 오른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시면 결국 오른 건 음식과 서비스 관련 섹터들입니다. 결국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들의 가격은 음식들을 제외하고 의외로 많이 오르지 않거나 내려갔는데요. 결국 오른 분야를 보면은 음식, 렌트비, 전기가스 서비스비, 운송 서비스비, 그리고 의료 서비스비라고 결국 모든 서비스 쪽과 음식과 렌트비 그리고 신차 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내려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 품목에 대해서도 나오는 의견들이, 선행 지표를 본다면 지금 오른 종목들이 오른 서비스비라든지 오른 음식 가격 같은 것들이 내려갈 거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UN Food Price Index를 보시면 이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려갈 거라는 소식이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수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미중 관계의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앞으로도 미래에 계속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UN Food Price Index라는 선행 지표를 본다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렌트비를 본다면은, 이게 렌트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진 집을 렌트로 내놓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렌트를 리스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는 진로라는 웹사이트거나 레드핑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웹사이트를 보고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렌트비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사실 저저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연준이 조사하는 렌트비는 계속 큰 폭수로 상승하고 있느냐? 요거는 연준이 렌트비를 조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준이 렌트비를 조사하는 방식은 OER 방식이라고 해서 Owners Equivalent Rent라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내요. 설문조사를 보내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이제 보험비도 커버하고 전기비도 커버하고 집세도 커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렌트를 줘야 한다면 얼마의 렌트를 주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조사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실거래가인 렌트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이 렌트 가격에 후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2008년에 여러분들 부동산 크래시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역대급의 부동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렌트비도 그때 하락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 후반기부터 렌트비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2009년 초반에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OER이 하락한 건 언제냐?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대로 보면은 하락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2009년 말이 돼서요. 2009년 10월이 돼서야 결국에는 렌트비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렌트비가 실거래되는 가격보다는 OER이라는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은 결국 이 CPI의 23%나 차지하고 있는 이 렌트비라는 품목은 결국 실거래 렌트비에 후행하는 지표로 결국 작용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진로를 보면 실거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언제쯤 반영될 거가 문제인데, 렌트비도 결국 앞으로는 내려갈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화들은 사실상 거의 다 제가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오른 게 결국 신차 가격인데,
문제는 뭐 중고차는 신차가 올라간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화들의 가격 인상률이 결국 0에 가까울 수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중고차 가격은 원래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의 카날이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결국 이 카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리 선행하는 지표라고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관해서도 이 중고차 가격이 선행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마켓워치라든지 블룸버그 오피니언이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결국 만약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다른 재화들의 가격도 이에 따라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오늘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가솔린, 연료, 뭐 의류비, 의료 제품비 등등 모든 많은 재화에 관련된 품목들이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 그럼 올라가고 있는 건 운송 서비스비, 의료 서비스비, 뭐 전기가스 서비스비 등등 서비스에 관련된 품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대부분은 임금 상승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래프들을 찾아보면 임금 상승비가 원래 재화들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몇 개월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이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를 찾아본다면 결국 기대플레이션이 이제는 잡혀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들을 4명을 찾아보면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기대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을 찾아보면 내려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 직장 창출률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뉴스가 심상치 않게 나오죠. 이제는 뭐 사실상 직장 창출률, 실업률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게, 뭐 직장 창출률이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대세인 상황이고, 경기 침체로 빠지냐 안 빠지냐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임금 상승이 줄어들 거란 선행 지표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고 다 찾아보고 선행 지표를 봤는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CPI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의견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르고 있는 것들은 잡힐 거란 선행 지표가 나오고 있고, 내려야 할 것들은 내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선행 지표라 불리고 있는 중고차 가격들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다가 불을 하나 더 부은 게 오일 가격에 관해서도 바이든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어요. 자, 결국 오일 가격이 9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75불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달에 90불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이 오늘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오일 가격 우리 너무 높다, 무조건 잡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오일 가격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행복 회로를 돌려보고 있는 거야.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뉴스를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도 노조가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파업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PPI의 운송 비용과 CPI의 운송 비용이 동들어서 다시 또 상승하게 될 거고요. 미국과 오펙 플러스의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뭐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모든 부분들이 해결된 게 아니라 유가가 충분히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겨울로 인해서 원래 상승했어야 할 천연가스 가격이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며,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아직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여기까지 CPI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 개별적 뉴스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상승한 데는 몇몇 분들의 의견은 TSMC가 오늘 어닝이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TSMC가 요즘 반도체 수요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닝이 잘 나왔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이긴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TSMC라는 회사가 오늘 속수를 거의 한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자, 근데 이 TSMC라는 회사가 어닝 도중에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장들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꼭 고려를 하시고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옆에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TSMC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저는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산남입니다. 앞으로도 굿모닝 인포맥스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과 코멘트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